네, 오늘 체크해야 할 소식은요. 이 국회 소식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겁니다. 한출입 기자의 확진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7개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다시 시작하고 오늘로 예정됐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네, 아침에 TV를 틀었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강지영 현장 반장 이번 주엔 투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강 반장이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자, 7개 상임위라고 했죠. 예결위와 국토위, 환노위, 교육위, 정무위, 농해수위, 외통위 등입니다. 자, 먼저 국토위에서는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 이 상소문이 등장했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시무 7조 중에 상당 부분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시려고 하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셔야죠. 자, 참고로 이 청원글 전문 가운데 일부를 세로로 읽으면 현미, 해찬, 미애, 조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김현미 장관 등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김현미 장관은 추후 읽어볼 의향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요. 부결심사가 진행된 예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또 의사 파업 등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보시죠.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네, 앞서 지급된 지원금은 오늘 사용 기한이 끝났지만 정치권에서는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무조건 잠깐만 4차 추경을 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줘라 하고 정치권에서는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재원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짚어보지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만 2.5단계 거리두기에 이어 3단계로 진입하게 되거나 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면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특히나 정부는요. 통합당의 입장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선별적인 피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성이 맞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더 고통받아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찾아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부 취약한 중소기업, 그다음에 실직자 또는 실직 위험에 빠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어려움을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필요할 텐데요. 자, 그리고 오늘 예결위에서는요. 감사원장도 주목받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었는데요. 자, 감사원이 중립성, 독립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자, 양유원영 민주당 의원은요.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비춰보면 중립성, 독립성 시비에 휘말린 상태라며 최 원장 아버지의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연세 많으셔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양 의원은요. 아버지뿐 아니라 또 다른 가족도 거론했습니다. 최 원장 동서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근무한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최 원장이 편향적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문제 제기를 하자 최 원장은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동서분께서 그 논설에 뭐라고 쓰셨냐면 7천억 들여서 월송 1호기를 세원전이나 다름없이 고쳐놓았는데 이걸 조기 폐쇄하는 결정,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식의 논설을 쓰셨어요. 네. 그런 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반면 통합당은요. 청와대가 오히려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칩니다. 조혜진 의원, 청와대가 추천한 위원을 최 원장이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이 재청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하는 청와대의 요청을 원장님께서 2번 거절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거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김호수 전 차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와대나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사실상 어느 정부든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 개입해 온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위헌적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절차법이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하고 들어가지고 자기 권력화해서 저항적 권력을 더 강화시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저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임명된 이후에 감사위원 제청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다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위원 문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 해결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